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던 적.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날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남편 이상우 씨와 함께 살아온 지 어느덧 38년째. 수많은 계절을 같이 보내고 아이 둘을 키워내고 주말이면 장도 같이 보고 아침엔 제가 끓여주는 된장국을 꼭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그와 나 사이에 뭔가 투명한 벽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분명히 느껴지는 거리. 그 벽은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엔 늦게라도 꼭 같은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었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어느 날부터 작은 방에 따로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혼자 이불을 걷고 혼자 거실로 나가요. 상우 씨는 이미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뭐랄까요? 멀쩡하고 익숙한데 낯설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예전엔 제가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하면 좋지. 어디 가고 싶어? 하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집에 있자. 괜히 피곤하게. 이 한마디로 대화가 끝나요. 처음엔 그런 반응이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상처받을 걸 아니까 그냥 안 묻고 마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옆에 살고 있지?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반려자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된 동거인일 뿐일까? 마음이 그렇게까지 흐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집 안에서 숨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엔 상우 씨가 제 손을 자주 잡아줬어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오늘 수고했어. 하면서 손등을 토닥여줬죠. 근데 이제는 손을 잡을 일이 없어요. 함께 TV를 보면서도 각자 팔짱 끼고 말 한마디 없이 리모컨만 주고받죠. 어떤 날은요, 거실 소파에서 그가 졸고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본 적 있어요. 정말 오래 바라봤어요. 그 얼굴을. 같이 나이 들어온 그 얼굴을.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게만 보이던지요. 사실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누군가의 눈에 예뻐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은 60이 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너무 감성적이야. 자식들한테 말하면 엄마 왜 그래? 하겠죠. 남편한테요? 그건 더 어렵죠.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 말을 마음속에 묻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금 은퇴한 지 3년 됐어요. 처음엔 참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꽃도 키우고 책도 읽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요. 문득 허전해졌어요. 일할 땐 매일 아침 누가 날 기다려줬고 점심이면 동료들과 수다도 떨었고 퇴근길엔 집에 와서 상우 씨랑 하루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는 그 느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도 여자인데 왜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왈칵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오래 참았던 마음이었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속에서 아주 조용한 다짐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 다짐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뭘 거창하게 바꾸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고 단단하게 심어진 씨앗 같은 다짐. 그 다음 날부터는요, 거울을 조금 더 자주 보게 됐고, 혼자 산책 나가는 길에 입술에 립스틱도 한번 발라봤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날의 저에게는 그게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아직 정혜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렸던 그 이름 말고요. 제가 저 자신에게 주고 싶은 가장 따뜻한 이름이죠. 그날 이후로요, 뭔가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저 이유 없이 허전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괜히 TV를 켰다가 이내 끄고 책을 펼쳐도 한 줄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답답함만 더 깊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우연히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봤어요. 단발머리, 밝게 웃는 얼굴, 아직 결혼 전이던 시절. 그 사진 속 저는 정말 생기가 가득했어요. 눈동자에 빛이 있었고 어깨는 조금 당당하게 펴 있었고 그걸 보고 있자니 갑자기 목이 메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는 그냥 아내, 엄마, 선생님만은 아니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나는 누군가의 여자였고 사랑을 기대하던 사람이었고 꿈도 많고 욕망도 있던 정혜영 그 자체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나 참 오래도 숨겼구나. 숨긴 게 참 많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 못한 거, 자식들에게도 꺼내지 못한 거,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외면해왔던 마음.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이 그립고 누군가의 눈빛이 간절하고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솔직히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철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누군가가 아유,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은 좀 이렇게 말할까봐.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숨기고 숨기고 또 숨기고. 그러다 보면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자꾸 응어리처럼 쌓여요. 가슴 깊숙한 곳에 그 응어리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어땠을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지만요. 또 한편으론 그게 제 숨구멍 같았어요. 그 상상 속에서는 저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고 내 감정에 내 욕망에 솔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꼭 사랑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갈망은 나를 봐줘.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나를 엄마로 아내로 또는 주름진 노년의 여성으로 보기 전에 그저 한 사람의 존재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조용히 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요즘은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래전 입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본다든지 예쁘게 화장하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는다든지 라디오에 나오는 옛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괜히 눈물이 난다든지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무시했을 텐데 이제는 그 감정들을 그냥 허락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감정을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사실 가장 서글픈 건 누군가 내게 감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 그 나이에 뭘.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들이 조금씩 제 마음에 얼음을 얹어요. 감정을 말할 수 없는 나이, 욕망을 감춰야 하는 나이, 사랑을 꿈꾸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나이. 그런 나이대에 우리가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외로움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처음엔 그게 낯설었고 조금은 두려웠어요. 이걸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해봐도 되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나 자신에게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말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내 친구 명자.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이니까. 가장 편하게 내 감정을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혜영아, 나 지금 단지 앞인데 잠깐 산책할래? 차명자. 서로 알 만큼 알고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친구. 서로 아이들 입학할 때부터 알았으니 벌써 30년이네요. 벤치에 앉기 전에 잠깐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 나란히 두 사람이.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너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연락도 잘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평소 같으면 그냥 바빴지 뭐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딱히 바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내 마음이 조용했던 거였으니까. 잠시 멈춰서서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요즘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명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막지는 않았어요. 기다려주는 눈빛이었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긴 한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헷갈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에 갑자기 눈물이 훅 치밀었어요. 그리고 나 아직도 여자인데 왜 아무도 그렇게 안 봐주는 것 같지? 아내로도 엄마로도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 내가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말하고 나니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말한다고 이 나이에 친구 앞에서. 그런데 명자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러곤 천천히 이렇게 말했죠. 혜영아, 나도 그래. 나도 요즘 너무 외로워.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하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했어요. 응. 나도 이혼은 안 했지만 남편이랑은 이제 말도 안 섞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이대로 늙으면 나는 그냥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무섭더라. 그날의 대화는요, 벚꽃잎처럼 아주 조용히 떨어지는데 그 안에 감정이 툭툭 묻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여자라는 걸 누군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자의 말은 정말 제 마음 한복판을 관통했어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거구나. 우리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부인이기 전에 그냥 나로서, 여자로서 한 번만이라도 봐줬으면 하는 그 바람. 한참을 벚꽃길을 걷다가 명자가 문득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 며칠 전에 산 립스틱이야. 이런 색 바른 게 언제였더라. 코랄빛의 립스틱이었어요. 약간은 발랄한, 그리고 약간은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의 색. 왜 샀는진 모르겠는데 그냥 바르고 싶더라고. 내 입술도 아직 살아있거든. 그 말에 우리 둘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혼자만 허전하고 혼자만 욕망하고 혼자만 다시 누군가의 여자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제 속에 있던 오랜 침묵이 무너졌어요. 명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연 하나 들어볼래? 부부 사이 거리 좁히기라고 있더라. 좀 이상한 제목이긴 한데 그거 듣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지도 몰라. 평소에 나였으면 에이 됐어 무슨 그런 거 하고 웃고 넘겼겠지만 그날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처럼 들렸어요. 같이 가자. 나 이런 얘기 혼자 품고 사는 거 이제는 좀 지쳤어. 그렇게 우리는 같이 봄을 걸었고 같이 마음을 꺼냈고 같이 첫걸음을 내디딜 결심을 했어요. 문화센터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어디 시험 보러 가는 것처럼.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엔 땀이 촉촉하게 고였죠. 강연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거리 다시 좁힐 수 있을까? 말이 참 이상하죠. 거리 좁히기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 네 글자가 유난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 거리를 만들어낸 게 나일 수도 있고 그걸 모른 척한 것도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냥 듣기만 하자.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명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은근히 든든했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거의 다 우리 또래였고 대부분은 부부가 아니라 혼자 왔거나 친구랑 같이 온 분들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살짝 긴장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쑥스러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작은 기대 같은 게 표정 사이사이에 묻어나더라고요. 강연을 시작한 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상담사였어요. 이름은 오은별 선생님. 말투는 아주 또렷했지만 그 말 끝엔 어딘가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첫마디로 던진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감정이 사라지던가요? 손잡고 싶은 마음, 안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정말 없어지던가요? 순간 강연장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 말에 묘하게 울컥한 마음들이 다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안으로만 눌러뒀던 그 감정들을 당연하다고 자연스럽다고 말해주니까 마치 허락을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그 마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이었어요. 오은별 선생님은 이야기했어요. 나이 들면 신체는 변해요. 하지만 감정은 더 정제되고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 감정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말이 마치 내 속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강연 내용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노년의 친밀감, 심리적 거리감, 성적 표현의 변화, 그리고 부부간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상처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성적인 친밀감도 감정의 언어 중 하나라는 말이었어요. 누구나 어릴 땐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결혼 초, 연애 초. 서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 감정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그 감정을 아예 버려야 할 것처럼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명자랑 저는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강연 내내 자꾸 눈길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 다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이 얘기. 누구한테도 못했지만 진짜 하고 싶었잖아. 그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작은 다과회 시간이 있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명자랑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런 자리 처음 와보셨어요? 65세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아주 단정한 분이었죠. 이름은 홍숙자 씨라고 했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말할 공간이 있다는 것, 그 공간에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란 확신. 그게 우리 삶을 버티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오은별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의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그 감정을 감춰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배워가면 돼요. 맞아요. 이제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꺼내고 보여주고 나눠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걸 혼자 알게 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괜찮아라는 눈빛을 나누며 알게 됐다는 게 저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감정들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강연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머리는 조용한데 가슴 안에서는 자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말하자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너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이 슬쩍슬쩍 얼굴을 들이미는 느낌이랄까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전처럼 익숙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벚꽃은 여전히 흐드러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삐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변한 건 아니죠. 아마 제가 살짝 달라진 거였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바로 주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동처럼 손이 밥솥으로 향했지만 멈췄어요. 그날은 밥보다 거울이 먼저 보고 싶었어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서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앉던 자리에 요즘은 먼지만 살짝 쌓여 있던 그 자리. 손거울 대신 전면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낯설더라고요. 피부에 생기는 잔주름이야.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고 눈가에 그늘진 그림자도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눈동자에 빛이 없다는 것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 눈동자에 기대, 설렘, 기대지 못할 만큼의 꿈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슬픈.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다가 문득 속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정혜영. 그리고는 조금 멍해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오랜만이라 입안에서 그 이름이 낯설었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불러봤어요. 정혜영. 그랬더니요,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쏟아질 듯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정혜영, 너 거기 있었구나. 눈물이 나왔어요. 막 울컥하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시울에 맺히더니 조용히 줄줄 흐르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그 이름을 불러주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린 거잖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선생님. 그 이름들에 묻혀 살다 보니 정혜영이라는 이름은 점점 작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잊히고 있었던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존재가 있고 기억이 있고 감정이 들어 있어요. 그걸 다시 불러봤다는 건 그 존재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거고 다시 돌아보겠다는 뜻이었겠죠. 그날 이후로요, 아침에 눈 뜨면 습관처럼 거울 앞에 앉아요. 예전처럼 급하게 세수하고 주방으로 가지 않고 딱 5분만 화장기 없는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요. 혜영아, 오늘 기분은 어때? 혜영아, 너 이 립스틱 기억나? 혜영아,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을까?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딱 이틀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정말 누군가 제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휴 늙었네. 눈가 주름이 왜 이렇게 깊어졌지? 그런 말만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 버텼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아직 괜찮아 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나를 다시 믿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예뻐지려고 화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립스틱을 꺼내요. 예전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었는데 요즘은 내가 내 얼굴에 웃는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웃어요.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늦게 나를 찾았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지만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해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큰 시작이니까요. 요즘은 책상 한켠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붙여두었어요. 정혜영, 오늘은 조금 더 너답게. 그 문장 하나가 아침의 무게를 조금 덜어줘요. 내가 누군지 잊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다짐이자 인사 같거든요.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정리하다 보니 몇 년 전에 선물 받았던 향수도 나오고 묵혀놨던 얇은 머플러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잊은 게 아니라 취향도 감정도 작은 설렘도 함께 접어두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향수를 살짝 뿌리고 머플러를 둘러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이게 바로 정혜영이지. 이름 하나 그저 불러본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나를 되살릴 줄 몰랐어요.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그 이름에 담긴 모든 기억과 감정을 다시 껴안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딸아이가 집에 온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유진이는 현관문을 열고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커피 내릴까? 아니, 오늘은 내가 해줄게. 유진아, 소파에 앉아 있어.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 안에서만 맴돌던 말들, 속에서만 울리던 생각들, 그걸 이 아이한테는 꺼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올라왔어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속으로 계속 말을 연습했어요. 너무 무겁게 들리진 않을까? 혹시 당황하면 어쩌지?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젠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내 딸 유진이었으면 좋겠다고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그 아이에게 너무 오래 엄마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요즘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유진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왜요?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히 다시 이어갔어요. 유진아, 엄마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지금까지 누구였나? 엄마로 아내로 살아오긴 했는데 정혜영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나? 딸아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친구 명자랑 문화센터 강연을 들으러 갔어. 문화센터요? 유진이 조금 놀란 듯 물었어요. 응. 제목이 좀 그랬지. 부부 사이의 거리 좁히기. 근데 가길 잘했더라.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엄마한테 큰 울림이 됐어. 그 강연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나이가 들면 신체는 변해도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깊어진다고. 오히려 손을 잡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더 진해진다고.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살짝 메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감정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거였거든요. 유진아, 엄마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나는 아직도 여자인데 사람들이 엄마라는 역할만 보고 여자로는 안 봐주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마치자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제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그 손길에 제 눈가가 저절로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사실 엄마도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도 그랬지. 엄마인 나조차 내 감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득 거울 보면 나는 누구였더라 싶어요. 나는 여자였나 아니면 그냥 돌봄 기계인가? 그런 생각.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내 딸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 우리 너무 오래 우리 자신을 잊고 산 것 같아요. 맞아.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말인데, 유진아, 우리 둘이 한번 여자 대 여자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때? 스파, 네일, 마사지, 같이 가자고요? 어떻게 알았어? 웃으며 물었죠. 엄마 표정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모녀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도 너로 살아. 엄마 이제 엄마 말고 정혜영으로 살아. 그날의 대화는 내가 이 아이와 엄마와 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여자 대 여자로 처음 서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걸요. 일요일 오전 딸 유진이 보내온 메시지가 짧았어요. 엄마 오늘 오후 2시. 나랑 데이트예요. 늦으면 벌금 10,000원.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쑥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딸아이와 엄마 마이너스 딸이 아니라 여자 대 여자로서 한 번쯤은 손잡고 거리를 걷고 스파도 받고 커피도 마셔보는 것. 그게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소망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꾸미면 어색할까 봐 망설이다가 몇 해 전 명절에 한번 입고 넣어뒀던 라벤더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어봤죠. 단추를 잠그고 가슴께를 가볍게 펴고 머리를 살짝 말아 올리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보다 덜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좋았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다는 것. 그게 저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너도 오늘 멋지다. 근데 여긴 어디야? 일단 스파. 그리고 내일 그리고 카페. 엄마 오늘 그냥 공주님이야. 스파룸에 들어가서 하얀 가운으로 갈아입었을 때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어요. 이런 곳은 예전엔 유진이 같은 나이 또래만 오는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따뜻한 스팀 타월이 얼굴을 덮고 부드러운 손길이 이마와 턱선을 따라 움직일 때 어느새 긴장이 풀렸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유진이가 옆방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나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피부 관리를 마치고 네일샵으로 향했어요. 직원분이 어머님은 어떤 색 원하세요? 라고 묻는데 순간 말이 막혔어요. 색을 고른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제 손을 톡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코랄색 유행이야. 봄에는 은은한 주황빛이 진짜 예뻐. 코랄 나 그런 거 발라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봄이야 엄마. 코랄색. 말만 들어도 싱그러운 그 색이 제 손톱에 하나씩 칠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기분. 그건 아주 작고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는 유진이의 눈빛이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엄마 손 되게 예뻐요. 예뻐서 놀랐어? 아니 그냥 이 손이 그동안 엄청 많은 걸 해줬구나. 그게 느껴졌어. 그 말에 저는 손톱을 보고 있던 눈길을 거두고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정혜영이라는 여자를 처음으로 보아준 순간이었거든요. 샤방한 카페에 들어가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예전엔 나눠본 적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엄마 예전엔 왜 한 번도 이런데 안 와보셨어요? 그러게.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아. 늘 누굴 챙기고 뭘 해야 했으니까. 엄마, 이제는 엄마 먼저 챙겨도 돼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왜냐면 그걸 내 입으로 먼저 말해주지 못하고
딸에게서 듣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미안하면서도 참 고마웠거든요. 엄마도 그동안 너무 오래 누군가의 뒤에 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조금씩 나를 찾아가는 중이야. 이렇게 네일 바르고 내랑 스파하고 이런 것도 다 나를 위한 연습이거든. 그 연습 내가 계속 같이 할게요. 햇살 좋은 창가에서 같은 컵에 커피를 나눠 마시며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우리 둘만의 봄날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창밖의 거리 소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까지 모든 게 배경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변화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화장을 지우는 게 아까웠어요. 입가에 남은 코랄빛 틴트, 살짝 반짝이는 손톱, 부드럽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 모든 게 정혜영이라는 사람을 조용히 되찾아가는 기록 같았어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딸과 엄마 마이너스 딸이 아닌 여자와 여자로서의 시간을 보냈고 그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눈부신 시간이었어요. 뷰티 데이트 다음날 아침 유진이 잠시 짐을 가지러 다시 들렀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마주 앉은 식탁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느끼는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마음속에 작은 잔잔한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엄마.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진짜 좋았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어요. 나도 참 이상했어. 그 조그만 손톱 하나 바꾼 건데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 사실요, 저도 요즘 그런 기분 많이 느껴요. 유진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침에 애기 밥 먹이고 출근 준비하고 회사 일 마치고 집 오면 나는 그냥 엄마로만 존재하더라고요. 여자로서의 나는 점점 뒤로 밀리는 느낌이랄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걸어온 그 시간을 이 아이도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도 또 아프기도 했죠. 유진아, 엄마도 그랬어. 너희 어릴 땐 특히 더. 어느 순간부턴 화장도 귀찮고 치마도 안 입게 되고 거울 보는 것도 줄어들었지. 근데 그게 나를 놓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요즘은 가끔 거울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요.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 그 말이 입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엄마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다시 시작해도 되겠구나. 엄마가 그렇게 예뻐 보였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하지만 그 속엔 꽉 찬 감정이 담겨 있었죠. 고맙다, 유진아. 엄마한테 그런 말 해줘서. 엄마가 내 나이 때엔 누구 하나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 괜찮다고, 이제는 욕심부릴 나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접었지. 그게 참 이제 생각해보면 아쉽더라. 유진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마치 이제 알겠어요 하는 마음이 담긴 듯 했죠. 엄마, 우리 앞으로 서로 지켜줘요. 여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감정. 그거 숨기지 말고. 엄마는 엄마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창밖에 바람이 스르르 불고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모녀라는 이름 너머에 서로를 비춘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거울을 자주 보게 됐어요. 입가에 발라둔 연한 코랄빛 틴트를 고치고 머리카락이 한 올 삐죽 솟은 걸 다듬기도 하고 외출할 때는 예쁜 머플러도 둘러보고요. 물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혜영이라는 사람으로 내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어서. 하지만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이상우 씨였어요. 처음엔 별말 없이 조용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던 그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 요즘 옷이 좀 달라졌네.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존재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엔 아침밥을 차려도 잘 먹었어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외출해도 뭘 입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의 눈길이 자주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슬쩍슬쩍 쳐다보다가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곤 했죠. 어느 날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물티슈를 꺼내서 식탁을 닦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웃으며 물었더니 그 사람 조금 당황한 듯 말했죠. 그냥 요즘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찡했어요. 달라진 건 아마도 내가 다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상우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요. 하루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상우 씨, 요즘 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좋은 쪽으로? 응.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나도 나 자신한테 조금씩 투자하려고 해.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좋아. 그게 뭐든 당신이 웃으면 나도 좋지.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드물게 같은 침대에 누워서 서로 등을 대지 않은 채 나란히 누웠어요. 불을 끄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말해도 괜찮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내가 변한 게 싫지 않아?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반가워. 뭐가? 그 예전 결혼 초에 웃던 당신 말이야. 요즘 가끔 그 사람이 보여.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 사람의 옆에 있었고 그 사람도 내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며칠 뒤 이상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주말에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정말? 응.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 요즘 혼자 걷는 거 힘들더라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손잡고 걷던 날 우산 속에서 조심스레 손끝을 스쳤던 그 설렘. 그때의 기분을 작게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말 둘이서 공원에 갔어요. 그 사람은 그 흔한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고 그저 내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우리 예전처럼 손부터 다시 잡아볼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오래 기다려왔던 한마디였고 한때는 다시는 못 들을 줄 알았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드보르자크의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사랑할 수 있구나. 다만 그 방식이 이제 조금 달라졌을 뿐이구나. 며칠 뒤 이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려고. 당신이랑 더 오래 걸으려면 내 무릎도 좀 챙겨야지. 그리고는 작은 약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 안에는 부부 친밀감을 위한 건강기능 보조제도 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는 서로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 숨기지 말고 말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시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며 같이 웃고 같은 리듬으로 숨쉬는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분명 나였어요. 혼자 울던 시간, 혼자 거울 앞에 섰던 날들.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내가 용기를 내자.
그 사람도 용기를 냈고 내가 나를 돌보자. 그 사람도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봤어요.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지만 무엇보다 정혜영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봄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던 그 봄날은 아마 이렇게 오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세상 모든 정혜영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랬어 하고 고개를 끄덕인 누군가에게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여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 당신의 봄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한 송이 벚꽃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